그런 식으로 강의자의 수업과 같은 톤, 그리고 같은 방식, 같은 어휘 선택의 개념 교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은 복습 효율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전범위를 해석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구두로 클리닉을 합니다. 이게 부스터 보카의 굉장히 좀 치명적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뜻이 쓰인 모든 예문을 짧게라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메인 부교재에 대한 이런 사전 작업도 주변 학원들과 저희 학원을 좀 다르게 만들어주는 차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100% 우리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들만 모아놓은 그런 고품질의 변형 문제는 사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로지 창문 여고만을 위한 학교 내신과 싱크로율이 100%인 자체 모의고사 3회. 이게 올해부터는 학원 방침상 이제 초대를 받은 몇몇 학생들 그리고 재원생들 용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성적 향상 사례다 이렇게 해놓고 학생 아니면 학부형과 대화를 한 내용을 이렇게 주로 캡처를 많이 해놓는데요. 학원을 홍보해주겠다는 업체들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런 업체들 중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좀 많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렇게 뭔가 실체 없는 그런 후기에 휘둘려서 학원을 좀 등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문여고에 배정받은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형 여러분들. 저는 근리고등여고과의 원장 정승민입니다. 네, 각설하고 바로 프레젠테이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문여고는 여러분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 학교들에 비해서 내신 범위가 막 그렇게 적은 학교는 아닙니다. 영어 내신에 대한 오해, 범위가 많은 건 좋지 않다 라는 내용으로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를 구성해봤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영어 내신 범위가 많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다르게 어차피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영어 점수가 90점인지 80점인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변 친구들, 내 라이벌들보다 성적을 잘 받았는지 아니면 못 받았는지, 다시 말해 상대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 범위가 적다고 하는 건 내가 부담이 적은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대방도 범위가 적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다 같이 공부를 조금씩 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시 말해 학력 저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에 그런 학력 저하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3 올라가서 수능 성적을 결국엔 받긴 해야 되잖아요. 최저를 맞추든지 아니면 정시를 가든지. 그때 영어 정시 공부를 따로 더 해야 됩니다. 주변에 시험 범위가 좀 적은 학교들, 석관고, 사대부고, 삼각산고, 그리고 이제 영훈고도 많이 다니죠. 거기도 시험 범위가 꽤 적은 편인데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내신 1, 2등급 학생들이 수능 영어 모의고사가 3등급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면 시험 범위가 조금 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냥 1학년, 2학년 내신을 충실히 공부를 하다 보면 모의고사 2등급 아니면 1등급 정도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 영어 정시 공부를 좀 내신 때 미리 땡겨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3년 동안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창문여고 영어 내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첫 번째, 일단 부스터 보카라는 단어장 부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서 6문항이 항상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가 사실 1등급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고난도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스터 보카에 있는 단어를 다 외웠다고 해서 절대 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부스터 보카에 있는 뜻은 영어 표제어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영영풀이로 준다든지, 그리고 예문을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 부스터 보카에 있는 단어들로 예문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단어장에 있는 예문들이 아니에요. 하고 선생님들이 새로 구성을 하시는 예문인데 그거를 잘 해석을 해서 부스터 보카에 있는 실려있는 표제 중에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1등급을 가르는 키워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의고사가
한 40지문 정도 되거든요. 하고 가장 많은 시험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하고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교과서가 4문항에서 5문항 정도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는데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굉장히 기초적이고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1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역시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부스터보카라는 단어 부교재에서 한 시험 범위가 400단어 정도, 거기서 굉장히 고난도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 중에서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많은데 40지문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교과서가 기초적인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무시할 수는 없다. 굉장히 여기서 실수를 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한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2과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장 개수로 따지자면 70에서 80문장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고등학교 영어 내신 문제를 보통 분석할 때 빈칸 유형이 몇 개가 나왔다, 아니면은 사실일치가 몇 개 나왔다, 순서가 몇 개 나왔다, 그렇게 문항 종류별로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체감을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 범위를 내가 철저하게 공부를 하면 그냥 맞출 수 있는 유형인지, 다시 말해 내부 지문형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시험 범위를 내가 철저하게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뭔가 문제를 맞출 수가 없고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는 외부 지문성 문제인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창문여고는 기본적으로는 내부 지문형 문제가 비중이 더 많습니다. 시험 범위를 철저하게 공부를 해두면은 24문제 중에서 15문제, 16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그것만 맞춘다고 해서 1등급까지 갈 수는 없겠죠.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변형 문제 풀이 같은 걸 하면서 자기가 습득해 놓은 단어들을, 시험 범위랑 관련성이 높은 그런 단어들을 바탕으로 외부 지문성 문제도 풀어주셔야 결국엔 1등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거는 아무리 시험 공부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외부 지문성 문제로 도배를 해놓은 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부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반면에 창문여고 같은 경우는 내부 지문형 문제가 그래도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 지문형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착실하게 쌓아올린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외부 지문성 문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실히 공부를 하면 그만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나름 정직한 시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창문여고 영어 시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원이 어떻게 다른 학원들과 차별점이 있고 어떤 것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저 정승민의 수업이 특별한 이유 첫 번째를 드러났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100% 해석까지 집필하는 개념서로 복습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학원들이 시중 출판사나 아니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준 이 해설 내용을 기본적으로 차용을 합니다. 여기 본문 같은 경우에 문법적 포인트나 아니면 요약 아니면 중요한 점들, 그런 경우는, 그런 필기적인 부분들은 선생님이 직접 집필하시는 경우가 많아도 이 해설 부분을 선생님들이 직접 쓰는 경우는 저는 진짜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문 내용이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해석하더라도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출판사나 교육청 해설 같은 경우는 좀 의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좀 예쁜 한국말을 위해서 그런 건데 간단한 예문을 짧은 거를 들어왔거든요. 휴보라는 로봇이 있는데 바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attached to, 어디에 붙어있는 바퀴냐면 그것에 무릎과 발에 붙어있는 바퀴들을 휴보라는 로봇은 가지고 있다. 그런 건데 이거를 해석을 출판사 해석 같은 경우는 휴보는 무릎과 발에 바퀴들이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나라 말스럽게 풀려다 보니까 저 attach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착하다, 붙이다 그런 단어의 뜻과 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복습을 할 때 수업 때는 이렇게 안 배웠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급하니까 외워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본 개념이 좀 부실해지게 되겠죠.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She and the wounded Jem. 그녀랑 부상을 당한 잼은 are brought back. 다시 되돌려졌다. To their house. 그들의 집으로. by 부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예문인데요. 원문은 우리나라 말이랑 조금 다르지만 수동태적으로 표현이 된 문장이었는데 오른쪽 출판사 해석을 보면요. 그녀와 부상을 입은 잼은 부가 집에 데려다 준다. 이렇게 능동태로 바꿔버렸어요. 예쁜, 좀 약간 잘 읽히는 한국말 해석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복습을 할 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했던 선생님의 수업 내용과 뭔가 일치가 되는 내용으로 서술이 되어져 있어야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그 내용이 기억이 나면서 복습 효율이 극대화되는 건데 수업에 들었던 거랑 전혀 딴판으로 해석이 되어 있으면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수업의 모든 질문들을 필기 부분은 당연히 다 말할 것도 없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해석 자체를 제가 다 씁니다. 그런 식으로 강의자의 수업과 같은 톤, 그리고 같은 방식, 같은 어휘 선택의 개념 교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은 복습 효율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수업이 특별한 점 두 번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1:1 밀착 점검 클리닉이라고 써 있는데요. 대부분 학원들이 클리닉이라는 별도의 수업이 존재하긴 합니다. 정규 수업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소화했는지 단어 테스트도 보고 그리고 시험 기간이라면 본문, 해석 시험도 보고 빈칸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요. 대부분 그냥 학습지를 배부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그냥 채점을 해갖고 돌려주는 식, 그리고 일정 점수가 안 되면 제시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이들이 진짜 내용을 이해하고 한 건지 아니면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냥 정답을 외워가지고 쓴 건지 그렇게 판단을 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신 기간이 되면 내신 전범위를 제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은 가해나 강사 경력이 있는 명문대 출신의 선생님들이 전범위를 해석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구두로 클리닉을 합니다. 이게 시험 기간에 저희가 이제 클리닉을 진행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실에서 이제 다른 학원들이 하는 것처럼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씩 불러가지고 잘 하는지 못하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조교 선생님한테 검사를 맡았다면 2회독 때는 제가 아니면 또 거꾸로 1회독 때는 제가 클리닉을 직접 봤다면 2회독 때는 조교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좀 크로스 체크가 되게끔 시험장에 실제로 들어가기 전까지 전범위를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1:1로 빡세게 구두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점이 저희의 자랑 클리닉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수업이 특별한 세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부교재의 단점을 보완한 서브 교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문여고 영어 내신에서는 이 부스터 보카라는 단어 부교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스터 보카가 채택된 지가 2년이 됐거든요.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고급 어휘가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표제어가 자체가 좀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절대평가가 2018년에 된 이후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어렵게 나오는 그런 수능 난이도에 최적화된 교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반면 단점도 있는데요. 일단 예문 자체가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뭔가 눈이 안 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쓸 때 단어 뜻을 달달달달 여러 개를 외운다고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게 지문 속에서든지 아니면 내가 읽었었던 어떤 영어 문장 속에 녹아들어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그 경험이 합쳐져야 단어장에서 뜻을 외웠던 그 경험과 실제 문장 속에서 내가 그걸 해석해본 경험이 합쳐져야 뭔가 머릿속에 단어가 오래 남는데 예문 자체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안 읽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예문 개수 자체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뜻이 예를 들어서 어떤 표제에 5개 정도가 있다면 그 중에 예문은 하나 아니면 많아봐야 2개 정도밖에 안 실려 있어요. 그렇게 좀 장단점이 뚜렷한 교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진짜 더 큰 문제는 실제 내신 시험에서는 부스터보카에 있었던 그 긴 예문 하나가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실제 용례를 많이 접해야지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게 좀 큰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직전에 시행되었었던 창문여고 2학기 기말 1학년 시험 문제인데요. 한번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ost models of coffee maker. 커피 메이커들의 대부분 모델들은 are blank with. 뭐뭐랑 블랭크하다. 뭐랑 블랭크하냐면 only certain brands of coffee pot. 커피 포트에, 커피 팟에 오직 특정한 브랜드들과만 블랭크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정답이 2번이거든요. 2번 compatible이라는 것은 양립 가능한 그런 뜻도 있지만 호환이 가능한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커피 메이커의 대부분 모델들 특정 모형들과만 호환이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2번을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네스카페 내가 커피 메이커를 가지고 있으면 네스카페 캡슐과만 혼용이 된다든지 뭐 그런 호환이 가능한 그런 의미로 2번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위에가 부스터보카 원문입니다. 이 compatible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있긴 하죠. 근데 뜻은 2개가 나와 있어요. 양립할 수 있는, 호환이 되는. 근데 예문을 보시면요. 이 양립할 수 있는 Zoo life, 동물원 생활은 is not compatible with. 양립할 수가 없다. 동물의 깊이 뿌리 내려진 생존 본능과 이 양립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의 예문만 담겨져 있고 이 호환이 되는 요 뜻에 관련된 이게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됐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실제 시험에 나왔었던 이 뜻과 관련된 예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스터보카의 굉장히 좀 치명적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부스터보카에 실려있는 모든 표제어에 대해서 이 각각의 뜻이 있잖아요. 그럼 그 뜻이 쓰인 모든 예문을 짧게라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는데 고등학교 영어 내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대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수십 시간이 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사전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이런 메인 부교재에 대한 이런 사전 작업도 주변 학원들과 저희 학원을 좀 다르게 만들어주는 차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저 정승민의 수업이 특별한 점 4번째. 오로지 창문 요구만을 위한 학교 내신과 싱크로율이 100%인 자체 모의고사 3회. 학생들이 시중에 변형 문제는 굉장히 많긴 한데 완전히 100% 우리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들만 모아놓은 그런 고품질의 변형 문제는 사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직접 손품을 팔아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만들어서 저희 재연생들한테도 기본적으로 풀리고 시험 전날에는 창문여고 앞에 가갖고 뿌리기도 하는 그런 교재인데요. 이게 올해부터는 학원 방침상 이제 초대를 받은 몇몇 학생들 그리고 재연생들 용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어떤 학원에서도 창문여고만을 위한 고품질의 싱크로율 100% 자체 모의고사는 접할 수가 없다라는 점도 제 수업을 다른 수업과 차별화시키는 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리 창문여고 수업이 특별한 점 5번째인데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3년 내내 믿고 다닐 수 있는 학원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을 이미 겪은 창문여고를 가서 고3을 겪은 그런 선배들이 주변에 있다면 한번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까지는 대부분 내신반이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그게 인원이 점점 줄다가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학원 자체가 아무래도 선생님을 투입해갖고 수업을 까는 것 대비 학생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폐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사실 영어 내신을 더 이상 다닐 데가 없어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약은 거죠.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학원에 한번 등록을 하게 되면은 학원을 좀 장기간 다니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을 열심히 만들어주는데,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1학기까지가 내신이 좀 비중이 크다 보니까 3학년이 되면은 뭐 인원이 적으니까 폐강, 뭐 그리고 아니면 정시반을 들어라, 그리고 내신 때는 뭐 자료를 챙겨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학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원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 고3 반이 사실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를 거의 아실 거예요. 저희는 3학년 내신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진행을 해왔고요. 뭐 사실 인원이 적을 때가 많았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을 뭐 인원이 적다고 해서 마지막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포기하는 건 좀 더 이상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는 인원이 뭐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상훈여고 3학년까지도 내신을 계속 구성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이 3학년 돼서 없어지지 않는 3년 내내 믿고 다닐 수 있는 학원이다 라고 저희 글리어 학원은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좋은 수업을 하고 클리닉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노력이 실적으로 많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직전 시험에서 타학원을 다닐 때 57.4점이었다가 등원 2개월 만에 저희 학원에서 치렀던 첫 번째 시험이 90.4점 원점수 기준으로, 그 등급 자체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90등에서 24등 되면은 굉장히 빨리 오른 거죠.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2학년 학생 같은 경우도 직전 시험에서 타학원에서 64.2점. 근데 바로 저희 학원에 등원한 지 2달이 채 안 돼서 원점수 기준으로 88.4점. 뭐 과목 속사는 말할 것도 없죠. 110등에서 14등으로 이렇게 상승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 김모영이라는 학생은 이제 1학기 때는 타학원에 다녔었는데 사실 겨울에는 저희 학원에 상담을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안 맞아갖고 타학원을 다녔을 때는 중학 3등급 정도를 받았는데 3등급 후반 정도였거든요. 저희 학원에 2학기부터 다녀서 기말에는 결국 이제 거의 전교 2등급에 1학년 2학기 마지막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전교 1등이 98점이었고요. 전교 2등이 2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험은 전교 2등으로 마무리를 해서 결국 종합으로는 2등급을 받아서 아름답게 성적 향상 곡선을 이루면서 마무리가 된 케이스도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조모은이라는 학생도 있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학기 때는 저희 학원에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영어 내신이 전교 1, 2등급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2학기가 들면서 뭔가 학원 시간표가 안 맞아갖고 다른 학원에 잠깐 등록을 했었는데 갑자기 성적이 쭉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과목 속사가 한 10등 정도로 떨어졌었다가 저희 학원에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싶어서 저희 학원에 재등록을 한 결과 성적이 결국 또 안정적인 1등급으로 성적 향상 곡선을 이루면서 마무리가 된 케이스들도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 이제 블로그에 실제 성적표 사진과 함께 이제 포스팅 글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드라마틱하고 성적이 단기간에 팍 오르는 그런 사례들만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크고 작은 성적 향상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허위 과장 마케팅에 치중하지 않겠습니다. 최고의 강의, 자료, 그리고 관리로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글리고등영어과 원장 정승민이었고요. 저희 학원이 마음에 드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남겨져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